세게 들어간 것 같아요. 아이언 그냥 무조건 잘 치는 방법. 골프채는 어느 순간에 맞아요? 이 순간에 맞아야 돼요? 이 순간에 맞아야 돼요? 여기에서 맞아야 돼요? 이 순간에 맞아야 돼요. 이 순간에. 아, 핸드 퍼스트. 그렇죠. 핸드 퍼스트가 된 순간에 맞아야 되는데 이 동그라미 중에 여기서 맞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끌고 와야 되겠죠. 원이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 원을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우리는 이런 동그라미 원을 가지고 친단 말이에요. 그쵸? 팔을 휘두르면. 그러면 내 가장 낮은 점은 어디일까요? 지금 저는 살짝 왼쪽 포인트죠. 네. 이게 팁이에요. 여기다가 벽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쵸? 네. 벽을 만들면, 자, 플레이를 해볼게요. 백스윙을 갔다가 이 벽에서 살짝 떨어졌다가 저 벽을, 자, 보면은 이만큼 넘어가요. 이만큼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원심력 점이, 이 스윙 점이 이렇게 이동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맞겠어요? 이 다운블로우 구간에서 맞는 거야. 이렇게 제자리에서 친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 볼은 안 맞게 돼 있어요. 이 원이 왼쪽 축에서 이런 회전을 그려줘야 우리는 자연스러운 다운블로우를 일으킬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슬라이스가 난다고 다리를 붙이고 스윙을 하더라도 이 다리는 그냥 관상용이 돼야 돼요. 아무 역할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벽을 무너뜨려서 원심력을 사실상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서 만드는 거죠. 이쪽에서 만들어야 자연스러운 다운블로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체중 이동이 아니라 무게중심이 이동이 돼야 돼요. 이게 체중 이동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몸은 여기에 남아있지만 왼발을 꽉 밟으면 이건 체중 이동이에요. 네. 근데 이게 위치의 변화는 다른 거죠. 봐보면, 자, 똑같은 말인데, 자, 이거는 무게중심 피봇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공 앞으로 내가 간 거죠. 근데 왼쪽을 꽉 누를 수는 있어요. 명치를 뒤에 주고 체중을 꽉 누를 수는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상향 타격이 돼요. 그래서 드라이버는 누워서,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하겠지만, 바닥에 있는 채들은 같이 가는 게 이제 킥 포인트인데, 명치를 왼다리에 올렸어요. 그리고 팔만 들었어요. 그리고 때리면 무조건 맞아요. 제자리에서 만들고 들었지만 칠 때는 이동을 해서 이 원을 이쪽에서 왼발에서 동그라미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채가 생각보다 쉽게 던져지고 바닥에 소프트하게 맞으면서 되게 볼이 쉽게 맞을 수 있습니다. 아이언을 우선 좀 잘 치려면 저번에 말했죠. 이 원이 이쪽으로 이동된 상태에서 쳐야 된다. 자, 이동시킨 상태에서 볼을 때리면 자동으로 클럽을 봐보면 다운 동작이 그냥 이 클럽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쉽게 다운블로우를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가운데 놓으면 이 무게중심이 오히려 뒤로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왜? 이 이유는 회전 때문에 그래요. 왼쪽에 준 상태에서, 여러분들 따라해 볼게요. 왼쪽에 체중을 준 상태에서 오른발을 들고 무게감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턴을 하면, 제가 골프 선수인데 요 정도 돌아요. 골반은 한 45도? 상체 어깨 느낌은 90도 정도 돌죠. 하지만 여기서 오히려 왼발을 들고 턴을 하면 골반이 더 많이 돌아요. 70도까지 돌아가고 어깨는 훨씬 많이 돌아갑니다. 자, 체중이 가는 게 중요할까요? 턴이 중요할까요? 대부분 턴이 중요하다 그래요. 하지만 사실상 무게를 실어주는 게 더 중요해요.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하지만 턴이 자꾸 안 된다고 무게를 뒤로 빼면서 제가 오히려 이렇게 쳐볼게요. 이런 느낌의 볼을 굉장히 많이 칠 거예요. 이런 현상의 볼이 나온다거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바로 포상 동작이 필요하죠. 어떤 동작이 필요하냐? 자, 이거는 내가 너무 빨리 들렸나 보다, 손목을 많이 빨리 썼나 보다, 아니면 내가 빨리 들렸나 보다 하면서 바닥을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동작밖에 안 나와요. 절대 볼이 깔끔하게 맞을 수 없어요. 볼이 깔끔하게 맞으려면 무조건 왼쪽 벽면에 무조건 나를 세워놓고, 몸도 나가면 안 되고, 이거는 사람의 무게중심에마다 좀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왼발을 명치를 딱 올려놓은 느낌의 볼을 때리면 무조건 이건 맞아요.
무조건 임팩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느낌의 볼을 치시면 볼이 무조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즉 프로들은 자동으로 왼쪽으로 체중이 나가 있는 상태가 자연스럽게 된다. 왼쪽으로 무게를 올리라 그랬지 힘을 주란 말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준 건지 무게를 준 건지 구분이 안 될 때의 연습법입니다. 볼을 왼쪽에 두고 연습하세요. 우리는 왜 왼쪽에 두고 연습을 하냐면 7번 아이언을 기준으로 왼쪽에 두면 이 볼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왼쪽을 두고 치려면 내가 무조건 가줘야 돼요. 이 타이밍이 필요한 거야. 이 끝부분을 골프공 아래를 파고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왼발 끝에 두시고 볼 방향은 상관없어요. 그냥 볼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맞추는 연습을 하면 내 체중을 밀고 가면서 여기가 명치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치기 때문에 왼쪽에 그냥 볼을 두시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다운블로와 체중 이동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왼발에 두고 내가 가장 자신 있는 클럽으로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클럽을 좀 잘 맞는다고 싶으면 다시 가운데 놓고 치는 게 아니라 롱아이언으로 올라가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러운 다운블로를 가질 수 있으니까 아마 필드에서 쉽게 롱아이언이라든지 우드 유티를 쉽게 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피칭을 안 치고 일부러 9번을 쳐볼게요. 130 정도로 보고 쳐볼게요. 그러면 방향 보여요? 이걸 치는 방법은 엄청 사실상 단순해요. 피칭 가지고 프로 같은 샷을 낼 수가 있어요. 저는 체중 이동을 하지 않고 왼쪽에 그냥 박아놓고 때려요. 저는 지면번발을 이용하라고 분명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지면번발을 이용하라 그랬고 레깅을 하라 그랬고 코킹을 가지고 오라고 했고 다운블로우를 했고 어깨가 90도까지 넘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정석의 샷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샷을 배운 거고 그거를 이제 필드 가서 요령으로 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끊어요. 여기서 탁 끊어주면 그 대신 내가 홀컵 방향하고 정렬을 이렇게 둔 상태에서 클럽을 이렇게 세팅을 했다면 저는 여기까지만 때려요. 베이스도 돌아가지도 않고 열리지도 않게 그냥 이 상태에서 이 라인을 타고 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에 목표물을 놔두고 그 라인대로만 그냥 미는 거예요. 그럼 별게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볼을 치면 150이 되게 일자로 가요. 그래서 프로들이 하는 샷을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서 다 끊겨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걸 회전을 시키려면 몸이 뒤로 쳐져야 돼요. 이 왼쪽에 앞에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시키기가 야외에선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3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비거리가 많은 파3 180, 190 이런 파3를 제외하고 150 이런 파3에서는 대부분 프로들이 샷을 보면 여기서 끊겨요. 근데 저는 방금 어디서 끊으라 그랬죠? 더 앞에서. 그렇지. 여기서 끊으라 그랬어요. 이게 정지선이면 이거 브레이크 어디서 잡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천천히 선은 여기서 급제동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밀려갈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하실 때 여기까지 끊는 거예요. 그러면 야외에서 대부분 이 정도 선상에서 피니쉬가 멈출 거예요. 그렇게 되면 팔로우에서 방향성이 엄청 우월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샷을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방법은 간단해요. 발을 미리 오픈을 시켜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세게 칠 게 아니기 때문에 백스윙을 그렇게 많이 들 필요 없어요. 백은 편안한 느낌에 들었다가 이 왼쪽 무릎이 벗어나는 순간 클럽을 멈춘다고 생각하는 거죠. 레깅을 해서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왼쪽에 체중 준 상태에서 아까 말한 이 구간까지 이 스윙의 반 기준에서 10%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고 탁 멈춰주는 거죠. 예전에는 저희는 볼을 찍어치거나 이쁘게 쓸어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찍어치다 보니까 저도 엘보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찍어치는 것보다는 쓸어칠 때 볼이 좀 더 정확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손목으로 볼을 이렇게 이쁘게 걷어냈어요. 바닥을 예쁘게 스치듯이. 근데 그러면 비거리가 안 나요. 볼을 어떻게 맞아야 되냐면 우선 이 이론을 알아야 되는데 좌측에 보면 왼쪽 아래 보면은 저 스매시 스펙터라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1.38 이상 정도 볼은 정확하게 1.5의 반발 개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상이 넘어가면 고반발이에요. 하지만 모든 채들은 벽면처럼 평행인 상태에서 맞는 게 아니라 각도가 들어간 상태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오차로 거리를 내는 거예요. 7번 아이언보다 9번 아이언이 더 누워 있으니까 얘가 더 반발 개수가 낮아지면서 거리가 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볼을
그루브를 태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웨지는 그거를 최소화, 그러니까 볼의 반발 개수를 최대에 죽여가지고 볼을 쳐서 스핀량을 높이 치는 거고, 이 페이스 단면을 많이 타면 탈수록 스핀량이 많아지는 거고, 맞았을 때 페이스 면을 바로 출발해주면 비거리가 많이 나는 건데, 이게 각도에서도 스핀량이 나오기 때문에 7번이면 여러분들의 스피드면 충분히 백스핀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엄청 빠른 그린이나 딱딱한 그린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봤을 때는 웬만큼은 스핀이 다 먹기 때문에 헤드 페이스를 단면을 세우면서 때려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의 차이가 이제 여러분들의 아이언의 모든 샷의 영향에 비거리를 내는 방법이 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알았을 땐 7번이 그냥 이렇게 맞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7번이 왼쪽 발 앞에서 펴지는 느낌으로 맞아야 헤드 페이스 각도가 봐보면 10도 정도 죽은 상태에서 들어가요. 지금 제 채는 P7MC인데 로프트 정보를 보면 34도 정도 나오는데, 제가 임팩트를 때리면 얘는 한 25도에서 22도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스매시 팩터를 최대치로 올리는 거죠. 한번 쳐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비거리가 좀 더 쉽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핸드 퍼스트가 완벽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즉 손이 앞에서 맞았을 때 클럽 스피드는 훨씬 더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습법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얼라이먼트 스틱을 이렇게 잡고, 이게 손목이 풀리면 옆구리를 때리거든요. 이 옆구리를 그냥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가게끔 볼을 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뒷땅이랑 타핑이 났을 때 확연하게 티가 많이 나요. 그래서 볼만 깔끔하게 치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 스매시 팩터를 집중해서 봐봐요. 이게 무조건 점수가 높게 나와요. 볼만 맞출 수 있다면. 여기 이만큼만, 허리 정도만 들어서 그냥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 스틱이 이렇게 지나가게끔. 그리고 조건은 뭐냐면 바닥을 성냥이 스치는 느낌으로, 그 느낌으로 한번 더 쳐볼게요. 이거 잘 나왔겠다. 우리가 손이 핸드 퍼스트 된 상태에서 헤드가 낮은 상태에서 맞는 느낌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손을 좀 강제적으로 앞에 준 상태에서 골프공이 맞는다는 이미지를 그려줘야 돼요. 그래야 골프공이 생각보다 쉽게 멀리 날아가요.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이런 형태인 거죠. 골프채가 우리가 34도 정도, 30도 정도 되는데, 저는 이게 거의 서 있다는 상상을 하면서 많이 치거든요. 방금 그러니까 저 스틱을 하면 이런 동작이 되겠죠. 한 번 더 다시 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나오면 스매시 팩터가 1.37은 무조건 나와주기 때문에 이게 비거리를 내는데 엄청 도움이 되거든요.